혹시 지금 이 영상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침대에 누워 보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시작조차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우선 그 자책부터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 평균 70번 이상의 회피 충동을 느낍니다. 즉 무언가를 미루고 싶은 마음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과제를 떠올리는 순간 뇌에서는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뇌에게 업무나 공부는 뜨거운 프라이팬과 같습니다. 손을 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성장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오늘 생각의 이면에서는 이 강력한 본능의 저항을 뚫고 뇌를 속여 움직이게 만드는 3가지 뇌과학적 해킹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뇌가 변명을 만들어내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직후 우리 뇌의 변형계가 이건 괜찮아 나중에 하자 라는 합리화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5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 나사 엔지니어 멜 로빈스가 제시한 5초의 법칙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입 밖으로 카운트다운을 하세요. 5, 4, 3, 2, 1 시작. 이 단순한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강제로 수동 모드로 전환해 본능적인 회피 반응을 차단합니다. 만약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스탠포드 연구진이 발견한 호흡 멈춤 기법을 더해보세요. 시작하기 직전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뇌 내의 산소 농도의 미세한 변화는 되뇌 피질의 불안 필터링을 재설정하여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뇌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면 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 줄기는 뇌가 느끼는 고통의 총량을 속이는 것입니다. 뇌에게 3시간 동안 공부해 라는 명령은 3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때 뽀모도로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딱 25분만 하고 5분 쉴 거야 라고 뇌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뇌가 이 정도 고통은 견딜만 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당신의 실행력을 갉아먹는 주범인 값싼 도파민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튜브 쇼츠나 게임이 주는 즉각적인 쾌락에 절여진 뇌는 과제 완수 후에 오는 은근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하세요. 지루함은 창의력과 실행력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세 번째 줄기는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할 수도,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시작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노력해볼게. 이번 달에는 책 좀 읽으려고 애쓰고 있어.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뇌에게 실패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력한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이 말의 기저에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억지로 흉내 내보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일관성을 목숨처럼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의식 속 정체성이 게으르고 미루는 사람으로 세팅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부리는 모든 부지런한 노력은 나답지 않은 이상 행동이자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그래서 뇌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작심삼일이 과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는 3일 정도의 이상행동을 참아주다가 곧 이제 그만 원래의 너로 돌아와 라며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의지력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욕대학 심리학과인 피터 고리초 교수는 여기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체성 기반 진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정체성으로 정의한 그룹은 단순 의지력을 사용한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담배를 끊으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했을 때 반응은 다릅니다. A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지금 금연 중이거든요. B는 아니요 저 비흡연자입니다. A는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을 비흡연자로 정의했습니다.
비흡연자가 담배를 안 피우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일에 대입해 보세요. 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작가야 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이야 가 아니라 나는 미래의 전문직 종사자야 라고 뇌를 속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밤새워서라도 일을 마치는 비상식적인 열정의 소유자 라고 정체화하는 순간 뇌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루고 침대에 눕는 행동이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행동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 탓입니다. 지금 당장 그 꼬리표부터 떼어내세요. 행동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이야기하며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화려한 덩크슛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팀에서 방출당했을 때 아무도 없는 새벽 5시의 코트에서 느꼈을 지독한 고독과 불안감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앤 케이, 롤링의 해리포터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12번의 거절을 당하며 원고를 수정할 때 느꼈을 비참함과 자기의심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의지력이나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그 힘든 시간을 즐겁게 견뎠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단언컨대 틀렸습니다. 그들의 뇌도 여러분의 뇌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벽 기상은 고통이었고 거절은 뼈아픈 상처였으며 반복되는 훈련은 죽고 싶을 만큼 지루했을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도파민의 유무가 아니라 지루함에 대한 내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재미없어지는 순간 포기합니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라며 또 다른 자극적인 일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진짜 성취는 도파민이 말라버린 그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귀찮아 미치겠는데, 뇌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 느끼는 그 귀찮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답답함,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익숙한 과거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신경망을 연결하기 위해 겪는 성장통이자 마찰열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커지듯 뇌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재설계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마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세요. 5, 4, 3, 2, 1. 그 5초의 짧은 용기가 당신을 침대라는 중력에서 탈출시켜줄 유일한 추진체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뇌의 저항을 뚫고 딱 한 번만 아주 작은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승리의 기억이 쌓여 결국 여러분을 원래 해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올릴 뇌과학적인 확신이 들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지루한 대본 작업을 견디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도파민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